네, 안녕하세요. 유칼입니다. 오늘의 덱 리뷰는 자, 여기 덱이 있습니다. 과연 이 카드를 보시면 뭐가 떠오를지 네, 예상하시던 대로입니다. 오늘의 티어 덱 리뷰 백룡 덱입니다. 제가 백룡 덱을 왜 맞추게 되냐면은 아무래도 제가 대회를 나간다든가 사람들 덱을 보면은 되게 신테마가 많이 보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번에 너프를 하나도 안 먹고 그대로 준수하게 다 살아남았으면서 높은 공격력과 빠른 전개력을 자랑하는 저희 카이바 사장님의 신테마죠. 백룡을 리뷰해볼까 합니다. 자, 일단은 주요 몬스터 마법 함정순을 리뷰할 건데요. 일단 몬스터 리뷰부터 가죠. 일단 필수 카드죠. 아벨용 3장입니다. 극장판 예약 한정으로 줬던 거고요. 저희 우리나라에 1만 장 풀렸습니다. 1만 장보다 더 적게 풀렸던 사람도 있는데 아무튼 서류상으로 1만 장이 풀렸다고 적혀있고요. 여기 구시대부터 바닐라 최고를 1번 몬스터 최고를 점찍어 왔던 푸른 눈의 백룡 카드입니다. 이렇게 3개가 들어가고요. 이번에 샤이닝 빅토리에 수록된 카드죠. 하얀 영역이 2장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백룡덱의 필수 카드인 현사가 이렇게 3장이 들어가고요. 이렇게 태고의 백석. 이번에 샤이닝 빅토리에서 또 새로 수록된 카드죠. 이건 전설의 백석. 이건 예전에 있던 카드고. 그리고 효과를 막기 위한 이펙트 벨러. 튜닝용은 이 그로어 벌브와 특수 소환을 견제하기 위한 증식의 쥐가 이렇게 2장씩 들어가서 총 합계 한 20장 정도를 덱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 효과부터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어떻게 쓰는 용도는 정말 궁금하신 분이 많을 텐데 제가 낱낱이 백룡덱이 무엇인지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아백룡. 이 녀석은 효과가 특수 소환을 예를 들어 패에 이렇게 2장이 잡혀있다 그러면은 백룡을 이렇게 보여주는 걸로 특수 소환을 할 수 있고요. 효과로 몬스터를 파괴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효과를 쓰면 이제 배틀을 못하죠. 그러니까 어떤 용도냐면은 묘지에 있는 백룡을 살리고 이걸 특수 소환한 다음에 효과를 써서 부수고 엑시즈를 해서 치는 용도인데 뭐 저는 그렇게 쓰고 있는데 네, 되게 괜찮은 카드로군요. 드래곤 덱에 웬만하면 넣으면은 잘 안 꼬이죠. 백룡이랑 같이 넣으면 패가 바로 풀리죠. 하기가 쉬워서. 그리고 뭐 말 안 해도 아실 공격력 3000에 막강한 어택커인 백룡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추가된 카드죠. 공격력 2500, 수비력 2000에 하얀 영룡인데 이게 공격력 낮고 이걸 왜 넣냐 그러는데 이게 어떤 용도냐면은 효과를 보시면은 이게 일반 몬스터로 푸른 눈 카드로 취급해요. 게다가 이게 일반 소환이나 특수 소환에 성공했을 때 필드 마법 함정 한 장 제외하는 효과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상대 필드에 몬스터가 존재할 경우 이 카드를 릴리스하고 발동합니다. 패에서 백룡이랑 바꿔치기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와 있는데 상대 배틀을 건다. 그러면 이제 이걸 릴리스하고 얘로 바꿔치기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백룡이랑 다름없는 카드가 되죠. 패에 백룡만 있다면. 네, 그 용도로 넣은 거예요. 마함 견제도 할 겸, 네, 괜찮죠? 되게 2장 정도는 적당합니다. 그리고 드래곤족 튜너죠. 튜너들인 태고의 백석과 전설의 백석. 이제 전설의 백석은 예전에 있던 카드로 이게 묘지로 보내지면 백룡 카드, 푸른의 백룡 한 장을 패에 들고 오는 덱에서 그런 카드고요. 태고의 백석은 묘지로 가져갔을 때 엔드 페이지 시에 백룡을 특수환하는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제외하고 푸른 몬스터를 패에 넣을 수도 있죠. 여러모로 백룡 덱에 사이클을 올려주고 되게 좋은 카드예요. 여기에 이제 또 다른 튜너죠. 마법사족 파라눈의 현사입니다. 이 녀석도 샤이닝 빅토리 출신으로 되게 푸른 눈 덱의 필수 카드인데 얘가 효과가 왜 필수 카드냐면은 얘를 일반 소환해요. 그러면은 이제 파란의 현사 이외에 빛속성 레벨 1의 튜너를 갖고 오는데 얘를 갖고 오거나 이펙트 벨러를 서치할 수 있고요. 이제 또 어떤 용도로 쓰이냐면은 벨러를 서치샷 안 한다면은 이제 필드 위에 만약 예를 들어서 백석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백석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현사 효과로 패에서 버리고 효과 몬스터랑 같이 릴리스 시키면은 현사의 효과로 덱에서 푸른 눈 카드를 하나 특수합니다. 그럼 이제 엔드 페이지가 되면 백석의 효과로 한 장이 더 특수한 되겠죠. 이것만으로 이미 위압적인 필드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콤보를 쓰기 때문에 현사가 필수인 거고요.
뭐 현사는 이걸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고, 뭐 굳이 설명이 필요 없는 카드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싱크로형인 벌브와 서치가 가능하고 효과 봉쇄형인 벨러, 그리고 패에서 버리고 특수한 하는 만큼 드로우를 하는, 상대가 특수한 하는 만큼 드로우를 하는 증식의 G카드였습니다. 대략 몬스터는 이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마법 함정을 설명드릴 텐데, 아마 설명드리면서 몬스터의 설명도 같이 하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연계가 너무 많아서. 자, 이제 마법 카드 순서입니다. 마법 카드도 되게 진짜 사이클을 올려주는 카드밖에 사용을 안 했는데, 자, 보시다시피 드래곤 자각의 선율 카드를 3장 넣고요. 은룡의 갱포 3장, 트레이드인 3장, 조화의 패 1장, 해피 1장, 소울 차지 1장, 원포어 1장, 트윈 트위스터 2장과 블랙홀, 죽은 자의 소생, 추억의 그네, 어리석은 매장, 탐욕의 항아리, 어둠의 붕인군, 용의 영역 2장을 채용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드래곤 자각의 선율의 효과는 과연 무엇이며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드래곤 자각의 선율은요, 패를 한 장 버리고 덱에서 공격력이 3000 이상이고 수비력이 2500 이하인 드래곤족 몬스터를 2장까지 패에 넣습니다.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만약에 패에 백석이 잡히고 자각의 선율이 이렇게 잡혔다. 그러면은 이제 자각의 선율을 쓴과 동시에 백석을 버리고 덱에서 백룡과 아백룡을 서치하는 이런 용도로 쓸 수 있는 카드고요. 이거 외에도 만약 패에 백룡이 있으면 아백룡 2장을 서치할 수 있고, 어차피 버려진 백석으로 엔드페이지 백룡이 하나 더 나오는, 이제 그런 식으로 전개력을 올려주는 카드고요. 이제 트레이드나 말해도 아실텐데 아드버리용입니다. 네, 패에 만약에 백룡이 너무 많이 잡혔어, 백룡이름 너무 많이 잡혔어, 그리고 트레이드인이 패에 하나 있어, 뭐 2장도 상관없겠죠. 이러면은 이제 한 장을 버리고, 아니 발동을 하면은 이제 한 장을 버리고 2장을 들어가는, 덱에서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좀 패 꼬임이 좀 풀리겠죠. 아무래도 이런 거, 이 카드라든지 뭐 다른 카드 나올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은료의 갱포, 속공 마법, 드래곤족 일반 몬스터 한정으로 쓸 수 있는 소생 카드입니다. 일반 몬스터 한 장을 선택하여 부활시키는 카드인데요, 드래곤족 일반 몬스터, 그래서 백룡을 부활시킬 수도 있고 일반 몬스터로 취급된 영룡을 부활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부활을 시킬 수가 있고, 중요한 점은 속공이란 거죠. 스피드가 빠릅니다. 체인을 걸어서 쓸 수도 있고 되게 유용한 카드입니다. 엑시즈 용도로도 좋고요. 이렇게 필수 카드인 트레이드인, 자각의 선율, 은용의 갱포를 3장씩 채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뒤부터는 거의 뭐 필수 카드거나 아니면은 뭐 좀 버프를 주는 카드들이 들어가 있는데, 말 안 해도 아실 블랙홀, 말 안 해도 아실 트윈 트위스터, 네, 이걸로 백석을 버리고 부수면 정말 좋죠. 그리고 튜너를 특수환할 수 있는 정도인 원포원, 그리고 라이프를 지불하고 필드 압박을 가하는 소울 차지입니다. 그리고 말 안 해도 아실 해피, 그리고 드래곤적 튜너를 한 장 버리고 2장을 드로우하게 해주는 조화의 패, 그리고 패 덱에서 드래곤족 한 장을 묘지로 보내면 그 일반 몬스터였을 경우 드래곤족 몬스터 한 장을 또 묘지로 보내는 그런 카드입니다. 용의 영명. 어둠의 모임검, 상대 필드의 몬스터를 전부 뒷면 수입 표시를 만들고 제 2번째 스탠바이 페이지 시에 파괴되는 카드입니다. 이게 상당히 시너지 효과가 좋아요. 묘지 덤핑입니다. 그리고 아드버리 용도죠. 묘지에 어차피 카드가 많이 가니까 백석을 다시 재활용할 수도 있고 되게 좋은 카드입니다. 탐욕의 항아리, 그리고 말 안 해도 하실 죽은 자의 소생과 일반 몬스터 한정 묘지 소생 효과를 가진 추억의 그네, 엔드페이지에서 파괴되죠. 대신에 소생시키면. 그리고 묘지에 묻는 용도인 어리석은 매장, 이렇게 마법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뭐 다 아시는 마법 함정이 많을 텐데 함정은 잘 안 들어간 덱이라서 전 2장밖에 안 넣었거든요. 함정을. 이러고 이제 굴려보는 시험을 하면은 정말 안 맞을 것 같군요. 함정은 딱 한 장 들어가 딱 2장 들어가 있습니다. 뭐 심지어 같은 종류인데, 봉황날개 피풍이라고. 패를 한 장 버리고 필드에 존재하는 카드 한 장을 대상하고 그 카드를 덱 맨 위로 올립니다. 뭐 흔히 말하면은 덱으로 가는 강제 탈출 장치죠. 패를 한 장 버릴 수 있다는 점, 그래서 태고를 버리고 상대 턴 엔드페이지 백룡이 튀어나오게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파괴가 아니라는 점, 그 점에서 이걸 채택했습니다. 뭐 상당히 백룡대 많이 들어간 카드이기도 하고요. 그럼 이제 엑스트라 리뷰군요. 엑스트라 리뷰.
자, 그러면은 엑스트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스트라는 총 15장이고 랭크 8의 엑시즈와 레벨 8의 싱크로 그리고 7레벨의 싱크로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일단은 엑시즈 먼저 백룡덱이라면 거의 대부분 들어가는 넘버즈 64 갤럭시아이즈 프라임 포톤 드래곤과 95 갤럭시아이즈 다크매터 드래곤입니다. 이걸 잘 쓰진 않고요. 이걸 많이 쓰는데 이게 효과가 뭐냐면은 덱에서 카드를 3장 골라서 묘지로 묻는 효과예요. 뭐 아시다시피 태고의 백스도 효과가 발동되고요. 뭐 그로우 벌브를 묻으시고 신호를 한번 특수환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상대는 3장의 몬스터를 덱에서 제외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되게 좋고요. 소재 하나를 제거하고 2번 공격을 할 수 있는데 공격이 4000이라는 점에서 되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각신용 에네아드 이제 패 필드의 몬스터를 임의의 수만큼 버리고 그만큼 필드의 카드를 파괴하는 효과인데요. 만약 자기가 확실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될 때 패 필드에서 잔 몬스터를 치우고 성각신용 에네아드나 뭐 다크매터만을 남겨두고 공격을 해서 이긴다든지 그런 용도로 쓸 수 있고요. 신용기사 펠그란트 소재 하나를 제거하고 필드의 안면 표시 존재는 몬스터 하나를 선택하여 그 효과를 무효로 합니다. 이 카드의 효과는 상대 턴에도 쓸 수 있고 그 효과를 받은 몬스터는 이 카드 외에 다른 카드 효과를 받지 않습니다. 뭐 효과 봉쇄 효과죠. 신령용 드래글루언 이 카드는 이제 필드 위에 이 카드 위에 몬스터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한 턴에 한번 이 카드 엑시 수제 하나 제거하고 이하의 효과 3개를 선택하여 발동합니다. 패에서 드래곤족 몬스터 한 장을 특수환하는데 두 번째 효과는 이제 첫 번째 효과 일단 패에서 드래곤족 몬스터 한 장을 특수환하는 효과는 만약 패에 백룡이 있으면은 패에 얘밖에 없다. 그럼 소재를 하나 제거하고 얘를 특수환합니다. 두 번째 효과는 상대 필드 위에 드래곤족 몬스터 한 장을 컨트롤을 얻습니다. 상대 필드 위에 드래곤족 마음에 드는 몬스터 하나 있으면은 얘 소재를 하나 제거하고 컨트롤을 뺏어옵니다. 그럼 마지막 효과 상대 턴 종료 시까지 상대 필드 위에 드래곤족 몬스터는 효과를 발동할 수 없습니다. 미러전 용도로도 상당히 좋은 카드죠. 미러전 용도로도 좋고 마지막으로 랭크 8 삼라의 수신 아르세이입니다. 삼라의 수신 아르세이는 듀얼 터미널에서 등장한 카드로 한 턴에 한 번 한 개의 카드명을 선언하고 발동할 수 있습니다. 자신 덱의 맨 위에 카드를 넘겨서 선언한 카드였으면 패에 넣고요. 아니면 묘지로 보냅니다. 또한 카드의 효과에 의해서 자신의 덱에서 카드가 묘지로 보내졌을 때 이 카드의 엑시즈 소재를 하나 제거하는 것으로 발동할 수 있고요. 필드에 카드를 한 장 선택하고 주인의 덱 맨 위 또는 맨 아래로 되돌립니다. 뭐 이 카드 효과는 한 턴에 한 번밖에 사용할 수 없고요. 나쁘지 않은 카드예요 상당히. 뭐 다만 효과가 되게 좋은 거에 비해서 공격력이 2300이라는 점, 네 4점이 너무 낮다는 점, 이게 좀 흠이긴 한데 괜찮은 카드고요. 이것으로 엑시즈는 이게 끝이고요. 이제 싱크로를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벨 9 귀함성입니다. 이 카드의 공격력은 이 카드의 공수는 싱크로 소재를 한 튜너 이외의 몬스터 수 곱하기 200포인트 올립니다. 만약에 얘가 백룡의 벌브를 먹고 나왔다. 그럼 이제 얘는 공격 3100이 되는 거예요. 솔직히 9레벨 싱크로가 한 자리가 비는데 뭐 넣을지 고심하다가 괜찮은 카드니 뭐 트리슈라를 넣기에는 좀 레벨대가 안 맞고 그래서 얘를 넣게 됐어요. 그리고 푸른 눈의 정령용 이 녀석의 효과는 이제 또 푸른 눈에 엄청난 버프를 주는 효과인데요. 이 카드가 몬스터에 존재하는 이상 몬스터 중에 존재하는 이상 서로 2장 이상의 몬스터를 동시에 특수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펜듈럼 덱 메타 카드죠 일단. 그리고 싱크로선에 이 카드를 제물로 바치고 덱에서 비속성 드래곤족 몬스터 한 장을 특수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쓰는 거냐면은 정령력이 수입 표시로 나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상대가 더 높은 공격력의 몬스터로 공격을 한다. 그러면 이제 어차피 부서질 운명인 정령령을 릴리스하고 성광용 스타더스를 수입 표시 특수환하는데 이제 이 카드의 효과를 얘한테 지정을 해서 안 부서지게 할 수가 있어요. 어차피 엔드페이지에 파괴되는 효과도 동시에 무효하게 되기 때문에 내 턴이 돼도 남아있죠. 이런 용도로 쓸 수 있고요. 일단은 7짜리 싱크로 몬스터 이렇게 2개가 있는데 이 중 하나를 불러내서 아니면은 오레론 블랙로즈를 불러내서 특수환에 성공했을 때 패로 올리는 그 효과를 쓰시거나 그런 식으로 하셔서 쓸 수 있고요. 대부분은 정령용의 상태에서 은용을 특수환하죠. 릴리스하고 은용을 특수환하게 되면은 자체 효과로 드래곤족 모든 카드 효과의 대상에도 파괴도 안 될 뿐더러 한 턴에 한번 자신의 스탠바이 페이지 시에 묘지에서 일반 몬스터 한 장을 특수환합니다. 묘지에 일반 몬스터로 취급되는 백룡 카드나 영룡 카드를 특수환할 수 있는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죠. 심지어 이 드래곤족의 효과를
안 받게 해주는 효과 대상 무효 카드는 이게 제 다음 턴 엔드 페이지 끝나기 때문에 되게 좋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좋아요. 스탠바이 페이지의 특수한 효과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스트럭처 덱, 25번째 스트럭처 덱에 한정판 동봉 카드로 들어있었던 섬광용 스타더스트입니다. 한 턴에 한번 자신 필드에 안면 표시를 존재하는 이 카드 한 장을 안면 표시를 존재하는 카드 한 장을 선택하고 한 턴에 한번 전투 및 카드 효과로 파괴되지 않게 합니다. 이걸 상대 턴에도 발동할 수 있고요. 뭐 솔직히 몸빵용이고요. 네, 괜찮은 카드예요. 굉장히 괜찮은 카드예요. 이게 최형되는 덱이 많을 뿐더러 빅속성 드래곤족에 부합되기 때문에 되게 좋은 카드고요. 그리고 레벨 8의 크리스탈링 싱크로 드래곤. 클리어잉 싱크로 드래곤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애니메이션에서 유고가 사용하는 카드입니다. 레벨 8의 바람 속성이고요. 이 카드 이후에 몬스터 효과 발동했을 때 한 턴에 한번 무효라고 파괴하는 효과. 이 효과로 몬스터를 파괴했을 때 이 카드의 공격력 턴 종료 시까지 효과로 파괴한 몬스터의 원래 공격력만큼 올립니다. 만약 상대 필드에 하얀 영역이 효과를 발동합니다. 그럼 이제 크리스탈링 싱크로 드래곤으로 얘를 파괴하는 그 순간 이 녀석의 공격력이 2500이 올라가고 5500이 됩니다. 두 번째 효과. 이 카드가 레벨 5 이상의 몬스터와 전투를 할 경우 데미지 계산 시에 이 카드의 공격력은 그 데미지 계산 시에만 전투를 실행하는 상대 몬스터의 공격력만큼 올립니다. 예를 들어서 백룡과의 전투를 하신다. 그러면은 얘가 배틀을 하면은 얘가 3000이 올라가서 6000의 공격력으로 얘를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압박을 가할 수 있죠. 근데 이게 바람 속성이 아닌데 바람 속성인데 왜 넣었느냐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왜 넣었냐면은 제가 얘를 소환하기 위해서 또 실자리 이렇게 좋은 몬스터를 또 넣어놨지 않습니까? 일단 라이트로드 아크미카엘로 설명드릴 것 같으면 스트럭처 덱 14번째 그 듀얼리스트 세트 2014 듀얼리스트 세트 14에 한정판으로 동봉으로 수록되어 있던 카드고요. 라이프 1000을 지불하고 필드 외 카드 하나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이 1000 지불하는 카드의 모티브가 된 건 여기 일러스트에도 있다시피 저지먼트 드래곤의 그 모티브고요. 그리고 엔드 페이지 시에 자신의 덱에서 3장 묘지로 보내는 효과와 더불어서 얘가 파괴되면 묘지에 라이트로드 이름 붙은 카드를 지정하고 곱하기 300만큼 라이프로 회복하는 그 카드 효과는 안 쓰고요. 일단 제외 효과와 덱에서 묘지로 까내리는 효과를 주로 쓰고 이제 월화령 블랙로즈입니다. 말 안 해도 아실 거고요. 싱크론 익스트림의 한정판 동봉 카드로 동봉되어 있던 카드입니다. 이게 소환됐을 때 필드 위에 카드 한 장을 몬스터 한 장을 바운스 시키는 효과와 함께 레벨 5 이상의 몬스터가 특수 소환되었을 경우 이 녀석의 효과에서 덱으로 되돌아가죠. 네, 이걸로 설명드리면은 실자리를 넣고 얘를 넣은 이유가 뭐냐면은 덱에 보시다시피 튜너가 많아요. 튜너가 무려 튜너만 한 7장 있는데 네, 튜너만 7장 있는데 벨러까지 9장이지만 7장이 있는데 이게 패에 거의 무조건 들어와 있어요. 예를 들어 벌브 같은 경우에도 묘주에 있다가 얘를 효과로 정령용을 릴리스하고 자, 예를 들어 정령용 이렇게 필드에 있다. 그리고 나는 크리스탈링을 뽑고 싶다 하시면은 얘를 특수한 해놓고 얘를 릴리스하고 얘를 꺼내서 효과를 한번 쓰신 다음에 묘지에서 벌브를 특수환하셔서 싱크로를 하신 다음에 크리스탈링을 뽑으시거나 아니면은 얘에서 태고의 백석을 쓰셔서 싱크로 하시면은 이제 엔드페이지 백룡까지 함께 나오게 되는 그런 용도로 넣은 거고요. 자, 이제 이것으로 엑스트라 덱, 메인 덱 리뷰는 모두 끝났고요. 이제 어떻게 굴리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러기 위해서는 덱을 8컷을 해가지고 일단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패가 안 말리기로 유명한 덱이라서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굴려본 바로는 웬만한 덱은 다 이겨요. 진짜 웬만한 덱은 엄청난 속도로 이기는데 이번에 스트럭처 덱 거신용 부활에서 부활의 복음이 수록되어 있죠. 이제 부활의 복음 카드와 이번에 새로 나오는 카드인 욕망과 탐욕의 항아리를 같이 쓰시면은 되게 좋은 시너지를 내실 수 있는 덱입니다. 욕망과 탐욕의 항아리의 효과를 말씀드리자면 10장을 제외하고 2장을 들어가는 효과인데 그게 백용 덱에 되게 많이 들어가고 덱 압축 용도로도 좋기 때문에 넣으시는 것 같고요. 부활의 복음은 말 안 해도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워낙에 드래곤 족의 버프를 많이 주는 카드고요. 그리고 이번 백용 덱이 이번에 한 번 더 강하게 티어권에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된 게 딱히 금제를 먹은 게 없어요.
이번 금지 제한으로 메탈을 먹을 것 같았는데 하나도 안 먹고 오히려 코나미가 정령 때문에 금지가 됐던 초재생 능력을 풀었죠. 네, 초재생 능력이 효과라고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드래곤족을 내 턴에 버린 만큼 덱에서 드로우를 하는 효과인데 이게 되게 아스버리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금지가 됐던 건데 이제 대놓고 그거죠. 이제 나는 백룡을 밀어줄 테니까 백룡 쓸 새끼들은 백룡 써라 이건데 그걸로 인해서 이제 백룡이 너프를 먹기는커녕 더 버프를 받아가지고 한 번 더 티어권을 강하게 도둑질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자, 이제 셔플이 완료되었고요. 5장을 드로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후턴을 전제로 해서 한 장을 더 드로우 할게요. 아, 진짜 셔플을 좀 더 해야 되겠네요. 아무래도 팔컷으로 좀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나 봐요. 좀 전기가 되는 패가 나와야 되는데 5장을 뽑고 한 장을 더 드로우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턴이란 전제하에. 패가 이렇게 잡혔습니다. 정말 좋죠. 일단 매장을 쓰세요. 매장을 쓰고 매장으로 태고의 백석을 묻습니다. 그럼 이제 엔드페이지의 백석의 효과는 이미 예약되어 있고요. 백룡을 보여주고 패에 있던 아백룡을 특수환함으로써 레벨 8의 몬스터가 노코스트로 패코스트로 특수환되는 모습을 볼 수 있으시고 이제 아백룡 효과로 카드를 한 장 파괴한 다음에 메인 페이지 1에 백석을 한 번 더 소환하셔서 백석이랑 싱크로를 하세요. 그러면 이제 레벨 8의 싱크로 몬스터인 정령용이 나오게 되고 이제 묘지에 태고의 백성 2장이 모였으니까 엔드 페이지에 백룡이 2장이 특수환됩니다. 이제 엔드를 하시게 되면은 백룡이 2장이 이런 식으로 특수환이 됩니다. 이제 상대가 이 필드를 건드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고요. 만약에 건드린다 하시더라도 딱히 뭐 공격이 너무 높아서 못 건드릴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상대가 엔드를 한다 이 상태로 그럼 이제 제가 드로우를 하겠죠. 패가 이렇게 잡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두 개로 엑시즈를 해서 다크매트를 올리느냐 아니면은 백석을 꺼내서 싱크로를 하는 애인데 솔직히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이 상태로 공격을 하시고 메인 페이지 2에 엑시즈를 하셔서 포톤, 다크매트 올리신 다음에 묘지로 묻는 게 좋아요. 묘지로 묻을 때는 이제 이펙트, 벨로레 벌브랑 또 이제 묘지에서 살릴 수가 있는 카드인 영령과 이제 딱히 버릴 게 없죠. 그러면은 뭐 현사나 뭐 백석 한 장 버리셔도 돼요. 백석 한 장 버리면 됩니다. 대부분은 되게 이제 푸른눈에 한 장 있으니까 그걸 위해서 넣는 건데 뭐 묘지 덱 덤핑 용도예요. 덱 줄이는 용도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핸들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상대는 좀 더 큰 혼란에 빠지면서 엄청난 덱 구축력에 놀라게 되겠죠. 이제 상대가 효과를 썼습니다. 정령을 릴리스하고 은용을 수입 표시로 딱 꺼내주세요. 예, 인용 수입 표시 딱 꺼내주시면은 이제 제 필드는 효과의 대상이 되지 않을 분들 효과를 파괴도 안됩니다. 이제 제 턴이 왔어요. 드로우를 합니다. 이제 스탠바이 페이지 시에 묘지 일반 몬스터로 취급되고 있는 영룡 한 장을 특수환하고요. 패가 대략 이렇게 잡혔습니다. 이러면은 이제 백석을 꺼내세요. 은용 공격 페이지를 돌리고요. 다크매터의 또 다른 효과인 소재 하나를 제거하고 2번 공격하는 효과로 4천으로 2번을 공격하시고 은용으로 공격하시고 영령으로 공격하신 다음에 백석으로 메인 페이지 2에 싱크로를 하셔서 한 번 더 정령용 콤보를 노리시는 편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원래 콤보고요 이게. 이렇게 올리시고 엔드를 하시기 전에 뭐 은용의 갱포가 아까 잡혔기 때문에 세트를 해두시면 이제 좀 더 도움이 되겠죠. 이제 이 상태에서 엔드를 하고 상대가 뭐 공격을 하셔서 정령용을 공격을 하셨다. 그러면 정령용이 날아가게 될 거고 체인을 걸어서 파괴가 아니라 이제 라이트로 아크미카엘을 계속 특수한 수비 표시로 하면 안 돼요. 이게 상대 턴에 쓰시면은 이게 파괴 내성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날아갑니다. 제 턴에 쓰셔야 돼요. 이 효과는 레벨 7짜리 특수한 하실 것 같으면은 여기서는 은용을 꺼내시거나 섬광은 스타더스를 꺼내시느냐인데 여기서 은용을 꺼내시는 게 맞아요. 진짜 급한 거 아니면 은용 꺼내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아까 들어간 카드는 아백룡이고요. 백룡을 보여주고 다시 한번 아백룡을 특수환할 수 있을 뿐더러 은용의 효과로 묘지에서 특수환 되어 있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뭐 좀 패가 모자라죠. 그럼 이제 탐욕의 항아리를 써줍니다. 탐욕의 항아리로 엑스트라 덱으로 돌려버리고 아뱅용이라기보다는 이제 태고의 백석과 뭐 이렇게 대략 뭐 이렇게 돌리면 되겠네요. 얘가 소재를 썼으면 백룡이 묘지로 가 있어서 쓸 수가 있는데 이렇게 가면 이제 얘네들은 덱으로 가고 얘네 3장 이제 다시 전부 덱으로 돌아가면서 2장을 들어갈 수 있는 효과죠. 이제 2장을 드로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팩 꼬임이 적다는 거 보시면 아시겠죠? 바로 해서 속가서 파괴하시고 공격하신 다음에 메인 페이스트에 다시 한 번 더 엑시즈로 펠그란트 효과를 쓰셨다는 전제에 소재를 하나 제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은 한 번 더 싱크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오게 되는데요. 괭포 백룡을 살리시고 이제 이러면 상대한테 엄청난 압박이 가야 됩니다. 필드 자체만으로도 이미 위압적이고 효과 무효가 될 뿐더러 2번 공격에 다음 턴 엔드 페이지까지 효과도 안 받게 하는 일용의 스탠바이 페이지 백룡도 투투환시키고요. 그리고 패에는 벨로로 효과를 무효화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면 뭐 이겼다고 보셔야죠. 네, 이렇게 굴러가는 덱이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전개가 빠르고 고랭크 엑시즈가 되게 무슨 4랭크 엑시즈 하듯이 막 무르르듯이 되게 쉽게 나오시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뭐 좀 아백용 자체 가격과 함께 엑시즈 몬스터 중에 다크메타하고 뭐 요런 게 좀 비싸긴 하지만 강한 덱을 원하시고 만약에 드래곤족을 좋아하시고 강한 덱을 원하시고 이번에 극장판에서 카이바에게 감명을 되게 많이 받으셨다 하시는 분이면은 추천해드리는 백룡 덱이었습니다. 여기까지 6할이었고요. 아마 다음 리뷰 때는 뭐 네크로즈나 그런 덱 위주로 한번 티어 덱으로 찾아뵙거나 아니면은 이번에 새로 출시되는 팩 위주로 한번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일단 뭐 추천과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매너고 네 여기서 방송을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백룡 덱 리뷰였습니다.